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에어부산이 오는 26일부터 울산공항에서 김포와 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공항 이용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됐는데 다행히 울산시가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재취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상반기부터 울산공항에서 김포와 제주 노선을 운항해온 에어부산이 3월 26일부터 운항을 중단합니다. 에어부산이 울산공항에서 운영 중인 A320 기종의 임차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기종이 지금 임차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기종을 다 이제 올해부터 반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행 기재가 울산공항에 들어올 수 있는 비행 기재가 없어서 울산시는 1월부터 항공사 측과 협의를 통해 제주 노선은 대한항공, 김포 노선은 진에어의 재취항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항공은 1970년 울산공항 개항 이후 울산 제주 노선을 운항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운항을 중단했다가 3년 만에 재취항하게 됐습니다. 김포 노선은 지난해 10월부터 운항을 중단했던 진에어가 다시 맡아 하루 1회 운항하게 됩니다. 3월 이후로 이제 국제선이 코로나 풀리면서 활발해졌잖아요. 국내선에서 대부분 빠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빠지는 노선에 대해서 다시 채워주는 부분을 하니까 저희 시 입장으로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또 고마운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큰 위기를 넘긴 울산시는 올해 울산공항 활성화에 적극 나섭니다. 지난해 무한노선 부정기 편을 운항했던 하이에어와 노선 재취항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울산공항에 취항한 항공사의 손실금을 30% 이내에서 노선별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을 올해도 지급하고 공항시설 사용료의 50%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 관광택시와 울산공항을 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월 1회 공항 활성화 협의회를 열어 기업체 수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울산공항의 현상 유지와 확장, 이전 등을 분석한 공항 활용 방안 용역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가 태화강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수상스포츠 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하천 점용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협의가 완료되면 올 하반기 실시 설계에 착수해 내년까지 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카누와 카약, 조정 등 수상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동호인과 전문 체육인에게는 훈련장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과 서남교 기획조정실장, 김창현 예산담당관은 어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산총괄심의관과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등 핵심 관계자 13명을 차례로 면담했습니다. 서 부시장은 울산 도시철도 1, 2호선과 지상과 항공겸용 모빌리티 기술개발, 울산 스타트업 혁신타운 도성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철욱 신임 울산시 체육회장이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김철욱 시체육회장은 취임식에서 민선 8기 지방정부와 민선 2기 울산시 체육회가 협력해 울산체육 100년의 초석을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제 취임식을 가진 민선 2기 김철욱 시체육회장은 오는 2027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임기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체육회는 생활체육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5개국은 체육회의 178개 회원 종목 단체와 51개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 김철욱 힘있는 체육회 만들어 보겠습니다. 북구청이 울산숲 조성 사업을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는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어제 열린 울산숲 조성 사업 최종 보고회에서 모두 134억 원을 투입해 울산 시계인 관문성부터 송정지구까지 도시숲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구간은 축구장 19개에 해당하는 13.4헥타르 면적에 길이 6.5km, 폭 6m에서 20m 규모입니다.
올해는 울산 시계부터 호계역 구간에 대한 도시숲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내년에는 송정지구에 대한 공사가 추진됩니다. 동구청이 고령화 시대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위해 제2파크 골프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동구청은 어제 파크골프 수요에 따른 제2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과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동구청은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동부동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오는 2024년 착공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해보니 봄철 화재가 겨울만큼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울산 소방본부는 이달부터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불조심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울주군의 한 가게 앞, 불길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이내 활활 타오릅니다. 숯이 박스 위에 떨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박스를 그대로 버려 발생한 부주의 화재입니다. 최근 5년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4,259건, 이 중 봄철에 발생한 화재는 1,093건으로 25.7%입니다. 이는 겨울 다음으로 높은 비율입니다. 봄철에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겨울만큼이나 화재 발생률이 높습니다. 최근 5년간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결함과 교통사고 등 기타 요인과 정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울산 소방본부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봄철 화재 예방 대책으로 5대 전략 13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세우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13개 중점 추진 과제에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화재 취약 주거시설 화재 안전 추진,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시설 지도 점검 등 다양한 예방 활동이 포함됐습니다. 봄철 화재 발생률은 겨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바람이 작고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화재 없는 따뜻한 봄을 보내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겨울만큼이나 화재 발생률이 높은 봄,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잔악계나 불조심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김주홍 예비후보와 천창수 예비후보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주홍 예비후보는 천창수 예비후보를 향해 부인인 고 노욱희 교육감에 대한 동정 여론에 기대어 선거운동을 하기보다 자신의 자질과 역량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창수 예비후보는 노욱희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중단 없이 잇고 한 발 더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공약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창수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진학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천 예비후보는 학생의 특성과 희망 진로를 고려한 1:1 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직업교육 복합센터를 설립해 울산형 직업교육 구축으로 미래형 직업교육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산업과 유망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오늘 울산 지역 22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19명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2명의 후보자가 등록한 상태며 중울산 농협과 울산 원예농협 등 5곳은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됩니다. 이를 핑계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중에 혼자 생활하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도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생인 아들만 홀로 둔 채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집을 찾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봄이 오면서 신학기가 시작됐는데요. 이 시기에 맞춰 울산시가 은퇴자들을 위한 시니어 초등학교도 문을 열었습니다. 입학식에서 은퇴자들은 다양한 수업을 기대하며 인생 제2막에 가슴 벅차했습니다. 그 현장에 김나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같은 점퍼를 입은 입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열정 넘치는 눈빛으로 진지하게 입학식에 임합니다. 최고령 87살, 만으로 55세 이상의 학생들이 모인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의 입학식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80대 이만지 할머니도 딸의 신청으로 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아가 친구 못 얻고 싶어요. 나이가 다 젊은 사람이 많아요. 일상 속 활력소를 되찾고 싶어 신청한 59살 김윤선 씨. 여행 가기 전 일본어를 배우고 싶다며 뜨거운 학구열을 보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여행을 좀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 일본어과를 탐방으로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울산 시니어 초등학교는 은퇴자들이 울산을 떠나는 걸 막기 위해 울산시가 은퇴 후에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과 상식 그리고 퇴직 후에 이분들이 친구들과 벗들과 사귀면서 다양한 취미 활동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몄습니다. 1년에 2학기 동안 정기교육과 여가 분야 등의 다양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140명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는 늦깎이 학생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여전히 청춘이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의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사교육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까지 포함된 전체 학생의 사교육비는 월 평균 36만 7천 원으로 전국 평균 41만 원보다 낮았고 사교육을 받는 참여 학생의 사교육비도 46만 8천 원으로 전국 평균 52만 4천 원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사교육 참여율은 78.4%로 전체 평균 78.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울산의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월 평균 41만 1천 원, 중학생은 51만 3천 원, 고등학생은 57만 8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홍성우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에서 지역사적, 교육사적 의미가 있는 행사를 추진할 경우 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맞는 학교는 두동초와 상북초 소호분교, 서생초와 야음초등학교 등 4곳이며 내년부터 10년 이내 100주년을 맞는 학교는 12곳입니다. 울산 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삭감된 교육 예산을 원상복구할 것을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말 시의회의 예산 삭감 이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5,850명이 예산 삭감이 부당하다며 원상복구를 원한다는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울산시 교육청은 하루라도 빨리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또다시 명분 없는 예산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구 달천철장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치락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2000년의 역사를 지닌 달천철장은 그냥 묻어두기에 역사적인 가치가 크다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달천철장과 새부리 문화는 산업수도 울산의 뿌리이자 공업도시 울산의 원천이라며 울산 공업축제와 연계해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이 맞춤형 산업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나섭니다. 울주군은 어제 춘해보건대와 건설노조 울산본부 등 수행기관 대표 5명과 함께 지역산업 인재 양성 지원에 대한 협약식을 열고 지역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목공 체험지도사와 치매 예방 관리사, 건설산업 설비배관 전문기능 인력 등 9개 과정의 교육을 운영해 올해 모두
588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